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산강 보해 처리 방안을 논의해온 영산강 섬진강유역위원회가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종인 체제 이후 호남 공략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호남의 제2지역구를 배정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브룩스 선수가 가족의 교통사고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선수단은 한마음으로 쾌유를 기원하면서 5강 진출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 국민의힘이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죠. 수해 지역에 달려가고 5.18 묘지에서는 무릎을 꿇고 이번에는 소속 의원들에게 호남 지역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줄지어 모였습니다. 호남 동행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원내 의원 개개인이 호남의 제2지역구 하나씩을 배정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의 경우 3선에 하태경, 장제원, 윤영석, 이채익, 윤재옥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김은혜, 김예지, 김용판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전남 시군 단위별로 김기현, 배현진, 김웅 의원 등이 제2지역구를 이런저런 인연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국민통합과 호남 끌어안기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심을 보고 꾸준하게 호남 지역을 챙기고 주민들과 소통하면 신뢰도 쌓이고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제2지역구를 배정한 것은 호남 민심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을 끌어안고 등 돌린 중도층의 민심을 다시 추스려서 제도약의 발판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보가 호남인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안 처리 등에서 실질적으로 호남을 챙기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이 대호남 의제, 정책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 가 여부가 아마 앞으로 국민의힘의 대호남 포용 정책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호남을 향한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을 민주당이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과소평가할 경우 중도층의 이탈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사회 전체의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이용석 광주시장이 제안한 시도 통합은 주민 의견 수렴과 과감한 지방 분권의 틀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비교적 굳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점심 무렵까지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이후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초속 10에서 14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또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오늘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2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대강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 방안을 놓고 지역별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담긴 문건을 광주 MBC가 입수했습니다. 결론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영산강 섬진강 유역위원회 내부 문건입니다.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 유역위원 37명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죽산보는 존치보다는 해체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위로 드러난 부분만 해체하는 것보다 바닥까지 해체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탄력적으로 개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존치하자는 의견은 소수였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지난해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권고안과도 일치합니다. 영산강 섬진강 유역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는데 보처리 시 농번기 용수 공급 등에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영산강의 승천보, 죽산보를 어떻게 할 건가? 가장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논의를 하는 거고. 유역위는 오는 2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광주, 전남, 전북 등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에서 지역의 의견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위원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광주 모대학 행정실과 교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출석 현황과 시험평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당 교수가 출석률이 낮거나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높은 성적을 줬다는 의혹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재판 기일에도 허 전 회장이 출석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회장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병이 악화됐다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8월 첫 재판 이후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방송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존립 위기마저 겪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전주 MBC 허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 속에 잊혀진 지역만의 아픔을 드러내는가 하면 지역민들의 여론지형을 살피며 지역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재난 상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등 지역방송은 여전히 크나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만 방송 플랫폼 다양화로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그것을 보존하고 이어나가야 될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지역방송사의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송통신진흥을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역방송 39개사가 지원받는 돈은 한 해 40억여 원. 방송사당 1억 원 남짓인데 1조 2천억여 원이 넘어가는 기금 규모를 볼 때 턱없이 적습니다. 반면 관할 부처도 아닌 문체부 산하 방송에는 4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등 용도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송 쪽에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에는 방송 쪽보다는 통신 쪽에 가깝게 기금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인터넷 포털사와 다수의 방송 채널을 보유한 CJ와 같은 MPP로 기금 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공재 이용이나 독점적 사업권에 대해 징수한다는 개념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만큼 시장 점유율 상황을 고려한 징수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설득을 해서라도 함께 방송발전 기금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미디어 기금 자체로 좀 넘어가는 단계까지 같이 함께 설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방식의 전향적인 개선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감면이나 관광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릇이나 도마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예술작품으로 탈바꿈시킨 전시들이 비슷한 시기에 열립니다. 류미숙 작가의 엄마의 밥상, 그리고 김기현 작가의 조각전 킴스 히스토리인데요. 친숙한 사물들의 변신,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 둘러보시죠.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류미숙 작가의 전시부터 살펴볼까요? 작가가 어떤 전시를 촬영했나요? 네, 유미숙 작가는요, 어머니가 사용했던 그릇에 그림을 그려서 추억을 표현했습니다. 50년간 옷딱집을 했던 어머니가 직접 사용한 그릇들인데요. 작가 어머니는 항상 난 시간이 없어 못하지만 너희들은 무엇이든 해보아라 라며 꿈을 갖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작가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엄마의 손때 묻은 살림에 엄마의 꿈을 그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류미숙 작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팀장님 보시기에 인상적이었던 작품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그렇죠. 작가 어머님이 생전에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여행을 다닌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여행을 가시라고 티켓을 끊어드려도 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으로나마 자유롭게 떠나시라는 의미에서 등산, 암벽타기, 패더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을 캔버스 위에 구상적 회화로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요, 작가 딸아이 유치원 시절 비디오 영상에서 우연히 찾은 사진을 합성한 작품입니다. 작가 어머니의 생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작품들은 10월 14일까지 광주 생각상자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물에 주목한 조각 전시도 있죠. 이 네. 전시는 어떤 전시인가요? 김기현 조각가의 킴스 히스토리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오래된 물건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업실 한켠에 쌓아두는 게 아쉽기도 하고 옛 생활도구들을 보면 할머님이나 가족들의 좋은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물들을 작품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오래된 물건들 어떤 작품들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기현 작가의 전시 어떤 작품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도마나 빨래판 그리고 깨방망이 등이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지붕도 있고요. 창문이나 현관도 있고요. 어린 시절 봤던 풍경들 그리고 상상들, 바램들을 회화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풍경 위에 작은 조형물을 덧붙였는데요. 풍경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지켜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가가 소중히 생각하는 인물들을 조각으로 제작해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 전시는 10월 7일까지 유스케어 금호 문화관 금호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전시처럼 주변에 있는 사물을 예술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해냈을 때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릇이나 도마처럼 우리 곁에 함께 있잖아요. 매일요. 이렇게 애틋하지만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떠올려보는 가족들, 추억, 사랑도 마찬가지죠. 평소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자 생명이라고 이번 전시는 말하는 듯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브룩스 선수가 아들의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장 힘겨운 가을 야구 싸움이 예상되지만 기아 선수단도 브룩스 선수 가족들의 쾌유를 빌면서 에이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4경기에서 4승 무패,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전체 투수 가운데 1위. 리그 최정상의 투수가 자리를 비우면서 기아 전력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당분간 선발진은 양현종과 간용 등 기존 4명과 함께
상황에 따른 투수 기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s a manager, you don't want your players to try to do too much, to try to pick up for Brooksy not being here. But as a group, we can do it together. 앞문도 문제지만 마운드 뒷문도 불안한 흐름입니다. 전상현의 공백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박준표도 전반기만큼 강력한 구위를 보여주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마운드 악재가 겹친 기아는 가을 야구 참가를 장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아 선수단은 야구 이상의 가치에 무게를 뒀습니다. 모자와 유니폼, 글러브 등 각자 새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브룩스 가족들의 쾌유를 비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브룩스와 가족들도 SNS를 통해 아들의 수술이 잘 됐다며 구단과 야구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Oftentimes, baseball is interrupted by things, and the fact that everybody can support him is wonderful.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한 고비에서 브룩스의 빈자리가 커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각자의 마음을 담아 새긴 문구는 브룩스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이자 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교체된 외국인 안타를 보고 있네요. 3루 쪽 타선의 타구가 좌측의 안타로 연결. 3루를 째고 김하성은 홈으로 맹렬하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4득점째 키움 히어로즈. 센터 쪽 가는 타구, 결국은 여기서 김현수도 한 점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은빈의 적시타로 이정훈가 홈으로 들어와서 득점. 스코어는 9대0이 됩니다. 센터 쪽 똑바로 날아가는 타구, 부지런히 쫓아가는데요. 이 타구는 펜스를 넘어갔어요. 박용환 말 그대로 뻗어갔어요. 예.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1루 쪽 땅볼 타구, 최정민의 타구가 이번 시리즈 오늘 경기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오늘 게임을 치는 키움의 완성입니다. 예. 한전공대 설립추진위원회가 오는 2022년 문을 열 대학 명칭의 최종 후보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선정했습니다. 한전공대 추진위는 이 같은 대학의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권 신청한 데 이어 다음 달 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공대 추진위는 학교의 연구활동과 목표 등을 홍보하기 위한 상징 이미지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문을 여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 규모가 45명 선으로 정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을 청장과 본부장을 포함해 45명으로 정하고 부서는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3개 부서가 설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1급 혹은 2급에 해당하는 청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고 직원들 중 일부는 광주시청에서 파견되거나 임기제로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식 주최기관으로 참여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리는 제10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다며 세계 인권도시 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온라인으로 기조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울돌목 해역이 내려다 보이는 진도대교 녹진관광지에 가족호텔이 들어섭니다. 진도구는 주식회사 진도관광레저산업개발과 46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녹진관광지에 13층 190개 객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건립될 호텔은 애완동물 동반 객실과 함께 인피니티 풀과 연회장, 키즈카페, 상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 YWCA가 올해 추석 성수품 물가를 조사했습니다. 사과와 밤, 돼지고기, 밀가루는 대형마트에서, 나머지 품목은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차례상을 기준으로 시장에서만 장을 보면 16만 4천 원, 대형마트 21만 2천 원, 백화점은 27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소는 광주 내 백화점 2곳, 마트 8곳, 시장 4곳이었고 17일부터 20일까지 22개의 품목을 조사했습니다. 화순군 버스 요금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을 내면 화순군 내 어디든 갈 수 있는데요. 다만 광주 등 화순 외 지역으로 이동하면 요금이 기존보다 100원에서 200원 인상됩니다. 바뀐 요금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양림동 카페와 식당에서 광주 예술인들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형 문화축제 2020 양림골목 비엔날레가 열리는데요. 축제 첫날 오후 6시부터 오프닝 공연 등이 진행되고요.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예술인 작품을 소개합니다. 구 운성유치원인 10년 후 그라운드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북구 청풍동 성전국악전수관 야외 무대에서는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중학생 소리꾼 최혜원 씨의 홍보가가 공연됩니다. 최 씨는 5살부터 판소리의 재능을 보여 입문한 국악 신동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실력을 쌓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회에서는 짧은 산조와 긴 산조를 20여 분간 선보인 뒤 가야금 연주와 함께 홍보가 편곡 버전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점심 무렵까지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도 밤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강풍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남해안 특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초속 10에서 14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완도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24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3도, 광양과 여수에서도 낮 기온 23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은 날씨가 많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매우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